1. 종목보다 먼저 생각의 방식을 점검하라. 주식시장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어제의 주인공이 오늘은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사야 합니까? AI를 사야 합니까? 2차 전지를 다시 봐야 합니까? 그런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먼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쉽게 낡지 않는 사고방식을 남겼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먼거는 똑똑한 판단보다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일을 중시했습니다. 린치는 월가의 복잡한 언어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투자는 종목 맞히기가 아니라 생각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2. 워런 버핏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다. 먼저 워런 버핏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식은 모니터 속에서 빨갛고 파랗게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주식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기업의 조각이었습니다. 코카콜라 한 주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차트를 사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브랜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애플을 산다는 것은 휴대전화 가격의 등락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간 생태계의 일부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투자는 전혀 달라집니다.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면 우리는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내일 오를까가 아니라 이 회사는 5년 뒤에도 고객에게 선택받을까? 지금 수급이 붙었나가 아니라 이 기업은 경쟁자보다 오래 살아남을 힘이 있는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사업의 본질이 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투자의 수준은 종종 질문이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3.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투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더 어려운 가르침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기업을 너무 비싸게 사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회사가 훌륭하다는 말은 사업의 질에 관한 이야기이고 주식이 좋다는 말은 가격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경제적 해자, 오래 버티는 기업의 비밀.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말은 중세성을 둘러싼 물길에서 나왔습니다. 적이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입니다. 기업에도 이런 방어선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강해서 소비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기업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인 기업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기업,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바꾸기 어려운 서비스를 가진 기업. 이런 회사는 평상시보다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어야 뿌리 깊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불황이 와야 진짜 강한 기업이 보입니다. 5. 찰리 먼거, 천재보다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 이긴다. 찰리 먼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는 투자 세계의 현자에 가까웠습니다. 먼거의 말에는 늘 건조한 유머와 차가운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대단한 천재가 될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크게 망하는 이유는 되게 어려운 공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지나쳤고 남을 따라갔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했고 틀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먼거의 위대함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걸리면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산 종목에는 좋은 뉴스만 보이고 내가 놓친 종목에는 괜히 더 화가 납니다. 남들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늦었다는 생각보다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먼거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공부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편향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도 감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6. 인버전 사고법,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피하라. 먼거를 대표하는 사고법이 인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투자에서 반드시 망하는 길은 의외로 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을 삽니다. 빚이 많은 기업을 스토리만 믿고 삽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뒤늦게 따라갑니다. 손실이 커졌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씁니다. 이 몇 가지만 피할 수 있어도 투자자는 이미 많은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7. 피터 린치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일상에 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따뜻한 대가입니다. 그는 투자 아이디어가 꼭 뉴욕 월가의 고층 빌딩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의 힌트는 우리가 사는 동네 마트에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도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매장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투자자의 눈으로 볼만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늦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변화는 개인이 먼저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린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좋은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빵집이 반드시 훌륭한 상장 기업은 아니고 인기 있는 브랜드가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린치의 진짜 가르침은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되 숫자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가? 이익은 따라오고 있는가? 부채는 감당 가능한가? 시장은 얼마나 넓은가?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은 기대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관찰은 시작일 뿐이고 투자는 검증 이후에야 시작됩니다. 8.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세 대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자주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종목일수록 더 큰 기대를 품습니다. 어려운 기술, 낯선 산업, 화려한 용어가 붙으면 왠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올랐는지 모르니 왜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의 말에 기대게 되고 남의 말에 산 주식은 남의 말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9. 성장주와 가치주는 싸우는 개념이 아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누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종종 둘을 반대편에 세웁니다. 가치 투자자는 성장주를 비싸다고 말하고 성장주 투자자는 가치주를 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투자는 결국 성장과 가격의 균형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싼 주식은 함정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성장성을 보았지만 가격을 외면하지 않았고 버핏은 가치를 보았지만 기업의 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성장하는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일입니다. 10. 주가 하락 때는 가격보다 이유를 보라.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들의 사고법은 빛납니다. 개인 투자자는 하락을 보면 먼저 감정이 움직입니다. 무섭다. 더 빠질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 빠졌으니 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가들은 먼저 이유를 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됐는가? 이익의 구조가 무너졌는가? 부채 문제가 생겼는가? 산업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단지 시장 전체의 공포 때문에 같이 밀린 것인가? 하락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모든 하락이 기회는 아닙니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투자라기보다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11. 모두가 환호할 때 가장 차분해야 한다. 군중심리는 투자자의 오래된 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모두가 같은 산업을 말하고 같은 종목을 찬양하고 더 오를 이유만 찾고 있다면 투자자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종종 기업이 나빠졌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업의 좋은 점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정보 부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려 가격을 보지 못하는 조급함이 더 비쌉니다. 12.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늘 뭔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고 팔고 갈아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좋은 기업을 샀다면 그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기다림이 없으면 복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파헤치면 뿌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13. 복리는 수익률보다 생존의 문제다. 복리는 투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가장 인내심을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2배가 되는 종목을 찾지만 진짜 부는 무너지지 않고 오래 쌓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큰 손실로 판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감정적으로 매번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좋은 자산의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복리는 수익률의 마술이 아니라 시간과 절제의 결과입니다. 14.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개인 투자자가 이 세 사람에게 배워야 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할 때 더 차분해야 합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려 하기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오래 통하는 것들은 대개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15. 좋은 투자자는 좋은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결국 버핏, 멍거, 린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종목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버핏은 기업을 보라고 말합니다. 멍거는 실수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린치는 일상에서 발견하되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언어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감정의 속도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판단의 깊이로 버티는 일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새로운 거품이 생기고 새로운 공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문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기업인가? 가격은 합리적인가? 이 기업은 오래 살아남을 힘이 있는가?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군중의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좋은 종목을 운 좋게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가끔 운 좋은 사람에게도 큰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자리는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핏, 멍거, 린치를 다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오래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베스트 GPT는 단기 시황을 넘어 오래 살아남는 투자 사고법을 함께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좋은 원칙은 투자자를 지켜줍니다.